하는 일은 지금 IT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있고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 가족들이 소중해질 때마다 저는 문득 제가 자란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는 한답니다. 제가 멍하니 자식들을 볼 때면 자식들은 행복하다는 웃음을 짓고 제 어깨에 아기 원숭이처럼 대롱대롱 매달리며 장난을 쳤고, 저는 제 자식들이 만약 제 속에서 낳은 자식들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사랑스러웠을까 하는 의문을 스스로 되뇌이곤 했죠. 그럴 때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절로 저를 보살피고 키워주셨던 그분이 생각나고는 합니다. 제 가족에 대한 집착과 의심은 아마 어릴 적부터 비롯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유달리 아버지를 많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치만 더 어렸을 때는 누구 못지않게 화목하고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는 집이어서 이웃들의 부러움을 많이 사기도 했었어요. 절 많이 예뻐하시고 저 주려고 시장에서 도너츠다 꽈배기다 이런 것도 많이 사다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고 엄마하고는 냉랭한 기운이 뻗치면서 제게도 대면대면해지더라고요.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다른 집 애들은 아빠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보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은 터였습니다. 아버지와 살았던 적은 거의 손에 꼽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께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거진 공장에서 주무시거나 밖으로 도셨고, 집에는 무슨 연휴이신지 잘 들어오시지를 않더라고요. 왜 우리 아빠는 맨날 안 들어와요? 나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가 맨날 안 들어오니까 같은 반 친구들이 우리 아빠 본 적이 없다면서 나 아빠 없는 줄 안단 말이야. 대체 우리 아빠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나? 얼마나 일이 바쁘면 집에도 제때 못 들어오는 거냐고. 어린 맘에 아빠를 못 보는 불만만 잔뜩 쌓여져 팩팩대자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쉬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빠가 많이 바쁘신가 보다. 아빠가 정 보고 싶으면 나중에 한번 공장에 찾아가 봐. 다 컸으니까 이제 버스 타고 갈 수 있지? 엄마는 아빠 안 보고 싶어? 엄마랑 나랑 같이 가야지 아빠가 좋아하지 않을까? 엄마는 말이야. 아니다. 너도 나중에 크면 모든 것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엄마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툭 끊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친구 아버지들은 자식 보고 싶어서라도 일찍 퇴근한다던데, 아버지는 저에 대한 애정이 그닥 많지는 않았던지 집에 들어온 날보다 안 들어온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덕택에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어머니께서는 사람들 북적이는 시내에 나가면 가끔 한 번씩 명함을 받으며 배우해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빼어난 외모의 소유자셨습니다. 그런 미인인 엄마와 결혼한 아빠였지만 능력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가정에 소홀하니 아버지가 복이 과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셨었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라 저는 행여나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맘을 주진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이 덜컥 나서 서둘러 아버지의 마음을 잡고 싶어 일도 좋지만 아빠에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나를 잡고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항상 공장에서 바쁘니 반드시 약속을 잡고 가야 한다 했지만 그날따라 학교가 시험 보고 나서 일찍 끝나서 대충 아버지의 공장을 돌아보기로 했죠. 아버지 공장 주소를 끄적거린 종이만 들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를 발견했건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같이 일하는 여자인지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못 볼 꼴을 본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왼종일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며 찾아온 건데 아버지는 저를 보고서도 반갑다는 기색 없이 눈 하나 꿈쩍 안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왔냐? 네 엄마가 얘기 안 하든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나도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고 너희 엄마와는 살 수가 없으니 조만간 이혼 도장 찍을 것 같다. 덤덤하게 얘기하는 아버지는 그토록 아버지를 바랬던 제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저 교육시키느라 뼈 빠지게 일하는 엄마가 떠올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럼 나는요? 우리 엄마가 대체 아빠한테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요? 왜 내 생각은 안 해주세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 때문에 참고 살고 쉽게 이혼도 못한다던데
아빠는 어떻게 엄마를 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놈의 시키가 쓸데없는 것까지 알려고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라. 시시콜콜 너한테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난 네 엄마랑 무조건 이혼할 거다. 너도 네 애미랑 살아라. 엄마 닮은 널 보면 화딱지가 날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나라 잃은 슬픔보다 더욱더 큰 슬픔을 느끼게 되었고,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날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크나큰 슬픔에 빠져들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방황하다 밤늦게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갔더니 엄마는 제가 걱정되었던지 문 앞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보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순간 저는 엄마를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평생 지켜줄게요. 절대 눈물 흘리지 않게, 걱정시키지 않게 곁에 항상 내가 지켜줄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가족을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저는 꿋꿋하게 큰 맘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이혼을 하면서도 두 분은 법원을 나오면서 무덤덤하니 더 이상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형식적인 인사조차 없이 두 분은 참으로 메마르게 헤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꾸만 원망스러웠고 그날 제가 봤던 아버지와 낯선 여자의 모습이 맴돌며 자꾸만 화가 차올랐어요. 저도 한참 예민한 시기에 부모님의 이혼이 충격이어서 한동안 좀 가더라고요. 공부도 안 되고 점차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무기력함에 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를 꾸벅꾸벅 졸면서 기다린 피곤함에 지친 엄마를 보며 감정이 올라와 엄마의 팔짱을 끼고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겠어? 내가 엄마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철수가 공부 잘하고 건강하면 그걸로 엄마한테 가장 큰 선물이지. 엄마는 네가 잘 돼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건 모든 부모들의 희망 아닐까? 라고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엄마는 이혼녀가 되었지만 생각보다 밝았고 어찌 보면 오히려 전보다 더 한층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씁쓸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정말로 엄마에게 남편으로서 잘해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잠시 고민하는 듯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지 제게 넌지시 속내를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철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마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과 재혼을 염두에 둔 사람이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불과 이혼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재혼을 염두에 둔 상대가 있었다니, 뭔가 엄마에 대한 동정심과 안타까움이 무너지며 엄마도 아빠랑 똑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둘 다 서로 다른 상대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네가 누구보다 힘들고 충격받았을지 엄마는 누구보다 잘 알아. 엄마는 마냥 네가 그 아저씨가 싫다 그러면 재혼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엄마에게는 철수 네가 가장 소중하니까. 다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말고 그 아저씨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엄마도 너희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한 여자라는 것만 네가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느낌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대놓고 제가 원망이라도 하고 등을 돌려서 엄마에게 왔는데 엄마는 저한테 다른 상대가 생겼다고 하니, 그것도 불과 1년 만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니 전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에 엄마가 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냥 내가 집 나가 살까, 엄마 아버지가 각자 다른 상대가 생겼는데 자식이라도 낳으면 나라는 존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니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부담이 되기도 싫었고, 새로 만약 동생이라도 생기면 그 어린애를 상대로 질투하고 경계하고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 제가 마음 불편할까봐 싶어서였던지 계속 제가 싫다면 재혼을 안 하겠다고 하며 제 허락을 맡으려 했고, 저는 그래도 엄마가 최소한 아버지처럼 제멋대로 재혼한답시고 난리치진 않으니 엄마를 믿고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재혼하세요 엄마. 상대가 누구이든
엄마만 좋고 행복하다면 난 아무래도 좋아요. 그냥 내가 대학 갈 때까지만 절 힘들지 않게 거둬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살게요. 자포자기한 저는 엄마에게 그리 말했고 엄마는 내내 제 눈치를 보다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는 재혼할 상대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했는데 첫 만남이 워낙 비싼 곳 같아서 엄마 주머니 사정이야 뻔하고 아무래도 그 남자가 좀 사는 사람인가 싶기도 했죠.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평생 아버지가 진 빚 갚아주느라 힘들게 사신 분인데 재혼이라도 있는 사람 만나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의 표정이 환해지더군요. 아니나 다를세라 엄마의 재혼 상대가 편안한 복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선한 인상에 말끔한 마스크가 언뜻 보기에도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좋게 말하면 남자답게, 안 좋게 말하면 우락부락한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꽃미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군. 만나서 반가워요. 영미 씨한테 자주 얘기 들었을 때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엄마 닮아서 아주 멋지고 근사하네요. 당시 학생이었던 나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주며 저를 치켜 세워주고 긴장감을 풀어주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잔뜩 경계하고 있었던 저는 그가 제 눈높이에 맞춰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자 저도 모르게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고 아버지보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친한 형 같은 느낌이 들어 편안해지기 시작했지만 자존심이 있어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수학학원 강사라고 했던 재훈남은 엄마가 학원 청소부 할 때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참 만남도 신선하더라고요. 수학학원 강사가 청소부 아줌마랑 연애라니 참으로 인연 한번 묘하게 신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수학 강사라면 청소부 아주머니한텐 안 끌렸을 텐데 엄마가 그만큼 매력적이었나 싶었습니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제 뜻대로 막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엄마랑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재혼남은 애는 없고 이혼을 이미 한 상태라 엄마로서는 오히려 재혼 상대로서 더 좋은 조건이었다고 하네요. 왜 그렇잖아요. 애까지 있는 이혼녀가 멀쩡한 총각이랑 결혼했다고 하면 누가 아깝느니 오지랖 넓은 사람들에게 뒷담화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도 끼리끼리 만났으니 제 맘도 편하더군요. 혹시나 수학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도와줄게요.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면 시험 공부할 때나 숙제할 때 내가 많이 도움 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는 대답 대신 꾸벅 인사를 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어땠냐며 제 반응을 기대하며 묻길래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결혼 허락을 대신했네요. 엄마는 정말로 내 결혼 허락이 떨어진 후에야 외할아버지께 소개하고 친척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아유, 제주도 좋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사람하고 재혼을 하니? 철수 아빠보다야 100번 낫다 얘. 철수, 너도 새아빠랑 잘 지내서 네 엄마 상처 안 받게 잘 했으면 좋겠다. 못하는 친부모보다야 잘하는 의붓아빠가 최고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다 지난 말이야. 요새는 잘해주고 정붙이고 살면 그게 가족 아니겠니? 라고 이모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틀린 말이 아닌지라 고개를 끄덕였죠. 재훈남, 아니 새아버지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터라 특별히 다른 가족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결혼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젊고 자식이 저 하나밖에 없으니 다들 이세를 염두에 두며 축하 인사를 해주었죠. 무뚝뚝한 외할아버지조차 엄마에게 잘 다독이더라고요.